네, 요즘 같은 때는 참 암호화폐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6만 4천 달러 돌파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6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이도 왔어요. FTX 때 폭락을 해서 무려 16,000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가 매수 구간 매수 구간에서 do nothing 홀딩 구간으로 넘어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홀딩 구간에서 이제 sell 비트코인 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살짝 들어왔다가 이번에 다시 지금 조정 양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72,000달러 위에서부터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분할 매도를 하겠다라는 분석가 젤레의 플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8만 달러 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do nothing 구간에 홀딩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이 사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매물대소를 잘 해주고 한번 올라서 주느냐 이 셀 비트코인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주느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6만 달러가 핵심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거대한 박스권 여기서 한 번 더 분할해서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6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박스권 하단 6만 달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흐름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여차하면 5만 5천 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좀 보지 않고 중요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을 잘 확인해주고 반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 6만 2천 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 주면 대규모 쇼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의 1차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4%대 초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알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62,600달러 위로 반등할 경우에 10억 달러 넘는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어쩌면 이게 이번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모멘텀 분위기 전환 첫 번째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62,600달러 이거 별거 아닌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금방 갈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세장 국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곧 반등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개월 실현 가격은 항상 강세장에서 지지라인 역할을 했다. 지금 이 5개월 실현 가격이 6만 5천 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밑으로 빠지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무척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걸 발판 삼아서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주 기본적인 지지라인 밑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갈 것 같아. 그게 맞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6만 5천 달러 부근이란 얘기는 딱 이거랑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죠. 6만 2,600달러 위로 반등을 해주고 대규모의 10억 달러 이상 쇼스퀴즈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며 다시 6만 5천 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그렇게 7만 달러까지 2차 박스권 저항 돌파 시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예쁜 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밌는 게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이 외부 지갑으로 물량을 이체하는 게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굴자발 매도세가 그만큼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반감기 이후에 지금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 운영 비용은 높아지고 일부 구형 채굴기들은 이 생산성, 이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채굴자 입장에서는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버텨야 되잖아요. 자금줄을 마련해야 되니까
채굴한 물량을 내다 파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졌기 때문에 6월달 한 달 동안 매도 물량이 상당했다라는 거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이게 지금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매도 물량 감소는 긍정적인 추세 전환을 암시한다. 이건 시장이 채굴자발 매도분을 완전히 흡수하면 이 상승 랠리가 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반감기 직후에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뤄져 왔었고 반감기 직후 몇 달 정도, 넉 달에서 반년 정도 이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이 채굴자 물량도 소화를 해주고 반감기 이후 다시 말해서 반감기 본격적인 랠리를 앞둔 그 중간 범위에서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를 해주면서 가격을 흡수해주는 거죠.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를 거치면서 그때 딱 알트 시즌이 와주면 좋은데 지금은 아직은 그 시작점이 본격적으로 열리진 않았다. 이 게이트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가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25개 헤지 펀드 그 중에 13개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위 헤지 펀드 25개 가운데 13개, 50% 이상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노출돼 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특히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엄청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 27,263 BTC, 16억 9천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총 운용 자산이 677억 달러, 여기에 한 2.5%가 할당돼 있는 거죠. 이게 비중이 앞으로 더 커져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yes가 적힌 게 지금 13개인데 아직 투자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no가 아니고 not yet, 아직. 뉘앙스가 재밌죠? 아직 들어올 거야. 근데 아직 시간이 조금 덜 된 거야. 라는 부분을 위트 있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해 놨습니다. 스탠다드 차트의 제프리 캔드릭은 여전히 의미 있는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8월에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것이다. 11월 대선일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바이든이 출마를 강행하면 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이건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바이든이 출마를 포기하고 미셸 오바마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후보들로 대체가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약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이 경선을 강행한다라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8월 4일 미국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바이든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TV 토론회 이후에 아주 그냥 난장판이더라고요. 지금 바이든을 이제 드랍시키고 미셸 오바마 내지는 해리스 부통령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데 이 바이든의 고집을 생각을 하면 과연 출마를 포기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주 TV 토론회 상황이 워낙 골 때리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당 내에서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나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선 지형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지 일단 바이든이 출마를 포기하지 않고 트럼프랑 맞짱을 뜨는 국면으로 간다라면 그게 이제 8월 4일에 정리가 될 거잖아요. 후보 등록 마감일에 딱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어쩌면 8월부터 의미 있는 시장 상황, 아주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감기가 역류성 인후두염으로 전이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대가 좀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일단 조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조금 새고 있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도 불편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여름 감기 엄청 독하니까 다들 좀 건강 관리도 많이 챙기시면 잘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분석가들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통해서 컵앤핸들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목표가 12만 3천 달러인데 이건 최소 목표, 그리고 이건 합리적인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일 때 몇 달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4만 달러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위트 있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진짜 4만 달러로 이동을 했던, 그래서 좀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목표 12만 3천 달러. 과연 연말 연시 어느 시점에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얘기예요. 이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이려고 하는데 MACD가 15,500달러 이후에 7번째로 지금 강세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게 강세로 전환할 때마다 바닥 찍고 크게 상승했다. 근데 이게 지금 일곱 번째 크게 상승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증명된 지금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한마디, 네 준비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주요 레벨 위에서 이 단단한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고, 상단 저항 부근에 지금 도달한 상태다. 곧 뚫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 움직임에서는 언제든 돌파를 확인할 수 있다. 돌파는 시간 문제. 일단 돌파하면 10만 달러, 언제까지? 9월까지. 오예!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되면 좋겠죠. 정말 되게 궁금해요. 7만 3천 달러 돌파했을 때도 우리는 지금 미지의 영역을 맛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현실화되면 과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되게 흥미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대규모 덤프가 다가오고 있다. 솔직히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인버티드 차트입니다. 역차트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게 지금 FTX 때 16,000달러 찍었을 때고, 그때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반등을 했고, 지금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상단 저항을 뚫게 되면 어마어마한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달러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참 궁금합니다.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 정말 이런 전문 트레이더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나 번스타인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사이클. 그래서 내년 어떤 3분기 전후 시점에 이게 정말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의미 포인트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600달러다. 네, 우마의 현인, 정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10년 전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600달러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뒤에 1400% 상승을 했고, 연간 ROI는 60% 수준.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의 투자 어떤 전략과 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트코인은 말도 안 되는 자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흐름도 말도 안 돼요. 10년 동안 10,000%의 연간 ROI가 60%.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빡세게 공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내다본다라는 것, 특히 비트코인의 흐름을 내다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최근 이 쇼핑 파트너십을 이걸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은 뭔가 이 쇼핑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보니까 도서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이 도서 링크를 걸어두고 그걸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수수료 일부를 1,000얼마인가 준대요, 권당.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은 책들은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첫 페이지 위에 모건 하우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의 책이 또 있어서 간단하게 조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돈의 심리학은 굉장히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여서 전 세계 3천만 베스트셀러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는데 과연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이 금수저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심리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의 심리학의 어떤 테마 키워드는 돈, 부에 대해서 맞춰져 있더라면 비슷한 톤으로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에 출간된 불변의 법칙. 사실 불변의 법칙은 좀 딱딱한데 원문 제목이 Same as ever. 항상 똑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 역사의 중요성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변의 법칙의 어떤 테마 키워드는 인생, 역사, 클래식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핵심 테마가 돈과 부라면 돈의 심리학이 불변의 법칙은 인생과 역사, 역사의 교훈을 내 인생에 어떻게 대입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권 정도는 이번 휴가철에 휴가지에서 한 권 정도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권 다 되게 쉬워요. 쉽고 특히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은 가볍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는 돈의 심리학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개체로서 인간으로서는 불변의 법칙이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쉽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권 정도는 이번 휴가철 휴양지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 저희 채널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책들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소개를 짧게나마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이제 7월 셋째 주 정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시장에 출시가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는 여전히 7월 중순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EC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한 S1 제출 7월 8일까지고 최종 승인 예상일은 12일 그리고 7월 셋째 주에 실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K33 리서치는 이더리움이 반등 준비를 마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7월 반등 준비를 마쳤다. ETF 출시 5개월 동안 유통량의 0.75에서 1%의 수준을 흡수할 것으로 ETF로 흡수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셀더 뉴스 이벤트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ETF 출시는 몇 달 동안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랬잖아요. 일단 출시됐을 때 셀더 뉴스 이벤트 형식으로 매도 물량 터지고 가격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셀더 뉴스 이벤트 양상은 어느 정도는 펼쳐질 거예요. 그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우린 모르겠지만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현상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스 사관을 앞두고 있어서 대량 매도 물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집 떠난 닭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위트 있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전망을 좀 엇갈리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물량이 시장에 던져질지 이게 참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말 개인들에게 상환되는 6만 5천 개 중에 뭐 10% 20% 수준 던져지는 거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고 문제는 훨씬 더 큰 물량이 시장에 던져졌을 텐데 그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정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 악재로는 지금 마운트 곡스 이슈가 7월에 남아있고 독일 정부도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마무리가 되면 제일 깔끔한 거는 8월을 기점으로 의미 있는 급반등, 양상, 알트 시즌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어떤 시기를 찍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호재와 대기성 악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쪽에 악재 성격의 재료만 바라보고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휴가철이라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시장이 좀 너무 답답해서
마음이 깝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시장은 이 시장을 확신하신다라면, 그러니까 이상한 잡코인들 펌핑 이런 거 확신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정말 괜찮은 알트코인들이 블록체인 혁신을 구현해 나갈 것을 확신하신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